TK에서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보다 많은 지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어찌 보면 놀라운 결과인데요. 당선된 김재원 당선인, 청와대 수석에서 다시 국회의원이 됐는데 당선 후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너진 보수 세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입장에서 저도 홍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몸바쳐 뛸 각오입니다. 네, 김병민 의원님. 네. 의외의 결과예요. 자유한국당이 의외로 아직까지도 TK에서 선전하고 있다. 저는 이번 결과를요, TK의 전략적 선택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예. 봅니다. 여전히 김재원 의원 하면 친박 중에 친박 의원이거든요. 그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하기도 하고 또 친박계 의원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의원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 4.13 총선에서 이제 그 공천을 받는 과정에 경선에서 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부에 바로 정무수석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친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는 정서가 필요하다면 김재원 의원이 당선되길 만무한데 굉장히 저 TK 지역 같은 경우는 투표율도 높았고요. 또 김재원 의원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47%. 네. 근데 이게 곧 TK 정서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상황에 대한 여론조사를 짚어보니까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는 여전히 낮게 나오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는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TK에 있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정당을 어떻게든 되살리겠다고 하는 정서가 분명히 살아있는 반면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될 사람을 밀어주라는 정서가 공존하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이제 TK 국회의원 선거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어저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하남시장과 포천시장 두 곳의 선거를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수도권이라는 겁니다. 하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포천시장은 또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자유한국당이 포천시장까지 가져갔다. 네, 가져갔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저께 보궐선거에서 가장 치명상을 입고 아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정당이 바른정당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TK 굉장히 오랫동안 공헌해드렸는데 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하남시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의 그 투표율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수 정당이 양분해서 갈라져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바른정당이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것도 어제 좀 보여줬던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남시장에서 이제 승리를 했듯이 수도권 지역에서만큼은 전체적인 민심이 현재까지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에도 꽤 많은 민심의 추가 기울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호남에서는 기초선거 결과 국민의당이 5석 중에 3석을 가져가서 호남의 선택은 또 네. 민주당과 국민의당 싸움에서는 또 국민의당이 어제는 네. 우세를 점하기도 했습니다. 한정승을 거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4.13 총선 과정에서 호남 지역은 국민의당이 거의 압승을 거뒀던 것처럼 그 분위기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김병민 의원의 이 같은 분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제 홍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사이를 떼어놓는 모습을 저희가 포착했습니다. 말 그대로 떼어놓는 모습입니다. 자, 떼어놓죠? 보세요. 어제 동아 이코노미 서밋 저희 채널A와 동아일보의 포럼이 있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사이를 저렇게 떼어놨습니다. 왜 꼭 둘이 붙어 다니냐 이거죠. 그 사이에 좀 내가 있겠다. 뭐 이겁니까? 원래는 기호순으로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결과적으로 또 배치를 하게 됐는데 문재인 후보가 떼어놓으니까 상당히 당황하고 뻘쭘해하면서 이렇게 허허허 웃는 모습도 있고 안철수 후보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표정인데 정성희 의원님, 홍준표 후보가 저 두 후보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간 이유. 일단 화면을 잘 봤기 때문이죠. 가운데 있으면 예. 흥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 찍을 때 보면은 꼭 가운데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도 이제 그런 어떤 스타일 같고요. 아마 저렇게 중간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다 좋아했을 겁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좋아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저께만 해도 어떤 그 각종 토론이나 어떤 모임에서 3번을 마주쳤다 그래요. 예. 3번을 마주쳤는데 정말 싸늘하고 그 불도 튀기는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 저렇게 두 사람이 바로 옆에 붙어서 사진 찍기도 좀 예. 되게 쉽지 않고 민망했을 텐데 저 와중에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두 사람은 내심 좋다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은 상황을 이렇게 면해주니까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서로 손 잡는 것보다 차라리 홍준표의 손을 잡는 게 편하다. 개인적으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이번 선거 구도에서 윤태곤 실장님,
홍준표 후보가 끝까지 완주한다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뭐 유승민, 심상정 두 후보도 완주한다는 입장인데 홍 후보의 이 살아있다는 존재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들 중에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번 이 구도가 이제 독특해가지고요. 문 후보한테 유리하죠.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홍준표 선전 한 몇 주 전만 해도 보수가 이대로 죽을 리가 없다. 뭐 한 20%는 가져갈 거다라는 이게 기대 섞인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아, 그 전망이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 기사화도 되고 뭐 그랬었는데 뭐 지금 쉽지는 않은 홍준표 상황이고. 화이팅이네요.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엊그제 우리 방송이 잠깐 다뤘나요? 내가 이제 뭐 문재인 노무현을 때리니까 엉뚱한 당이 득을 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 이게 물고 물려 들어가는 구조가 돼가지고요. 이 선거 구도 짜기가 복잡해요, 각 당에서. 예. 누구를 옛날에는 여기 때리면 바로 나한테 온다 이런 단선 구도였었는데 전문용어로 쓰리 쿠션이죠. 네, 지금 이제 복잡해져가지고 예. 민심도 아까 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수 민심도 조금 복잡한 게 있고 또 진보 민심도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김광덕 전 부장님도 예. 모셨고 여러 번 대선 취재를 하셨지만 저희가 잠시 후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했지만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흥미로운 말씀하셨어요. 나는 두 후보의 지지율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다른 후보의 지지율에 이 대선의 승패가 달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조금 과장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표현은 잘 하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보통 이제 양강구도로 지금 압축됐잖아요. 여론조사가. 그렇죠. 양강구도로 압축이 되면 상대 두 후보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돼요. 상대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내가 밀리고 상대가 낮아지면 내가 올라가는 소위 산수로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산수로 계산할 수가 없는 3자 구도, 4자 구도, 5자 구도인데 5자 구도 속에서도 지금 복잡한 구도가 형성되고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산수로 하는데 굉장히 고차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이런 건데 왜냐하면 특히 홍준표 후보 등 유승민 후보의 보수 후보들의 득표에 따라서 이 안철수 후보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예. 중도를 원래 내세웠던 안철수 후보와 이 보수 후보들의 표가 겹치는 게 많이 있고 또 문재인 후보도 또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싸움은 결국에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예. 보수 후보의 합계 득표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아니 그러면 아까 홍준표 후보가 두 후보 사이에 이렇게 사진 찍기 위해서 껴들긴 했지만 홍 플러스 유가 몇 퍼센트 정도 나오면 뭐 누구에게 유리하다. 이 마지노선이 있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제가 계산한 방식은 있는데요. 몇 퍼센트입니까? 홍준표하고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 합계가 예. 15%를 넘는다. 15%를 넘어간다.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그럼 문재인 후보가 좀 유리를 차지한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득표 합계율이 8% 이하로 내려간다. 8% 이하다. 야, 현재 내려간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우세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데 예. 서로 근데 두 후보의 지금 득표율 합계가 10 내지 12%다. 그러면은 상당히 접전이 벌어질 수 있다. 접전이군요.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가만히 보세요. 예. 보통 여론조사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이제 일부 무응답자가 있어서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은 응답자라든가 유보층이 있어서 여론조사 보면은 두 후보의 지지율 합계가 10%를 넘느냐 15% 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들쭉날쭉하잖아요. 누가 한 번은 안철수 후보가 앞섰다가 한 번은 문재인 후보가 앞섰다가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정치부장 출신이라 이 보는 시각이 남다른데요. 잠시 후 저희가 다자대결 여론조사 결과 공개할 텐데 거기서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의 합계를 좀 한번 주목해서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맞는지. 예. 잠시